백수는 명함도 없지? 여고 동창 이미선이 명품 클러치백에서 꺼낸 명함을 강은혜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5년 만에 열린 여고 28회 동창의 자리였죠. 은혜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유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 남편은 뭐 하는데? 우리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인데. 박혜진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로펌 대표 변호사야. 요즘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니까.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즐비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동창생들은 저마다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김소희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큰애는 의대 다니고 둘째는 로스쿨 준비 중이야. 은혜야, 너 아들은 어디 다녀? 은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은혜는 애들도 그냥 평범하게 키웠잖아.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비웃음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유지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자신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대형 증권사 여성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때였죠. 그런데 명예퇴직 이후 한동안 칩거하며 지내다 보니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백수주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선이 단톡방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봐봐. 우리 남편이 어제 이태리 출장 갔다가 밀라노에서 이거 사왔어. 명품 시계 사진이었습니다. 동창생들의 감탄이 쏟아졌죠. 최유리도 질세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프랑스 남부로 한 달 살기가. 남편이 휴가 내줬거든. 박혜진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벤츠 최신형으로 바꿔줬어. 차 업계인데 정말 타보니까 다르더라. 김소희는 아파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 한복판 50평대인데 시세가 30억은 넘었을 거야. 은혜야, 너는 어디 살아? 은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청담동에 살아. 이미선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청담동이라고 다 비싼 건 아니잖아. 빌라도 많고. 은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사실 자신이 사는 곳은 청담동에서도 가장 비싼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미선이 계산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내면 되겠네. 그런데 은혜야, 너는 부담되지 않아? 최유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 더 낼까? 은혜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모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은혜는 차분하게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계산할게.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살게. 동창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었죠. 허세 부리는 거겠지 뭐.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미선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카드 긁는 거 보니까 좀 떨리던데. 혹시 한도 걱정된 거 아니야? 은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죠. 동창생들은 각자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차도 있었죠. 은혜는 조용히 걸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동창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초라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15년 전만 해도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은혜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피식 웃었습니다. 동창생들은 은혜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알지 못했죠. 주차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그 차가 최신형 벤틀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말이죠. 그때 동창생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특히 자신들의 남편들이 은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은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 후 동창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창생들의 남편들은 왜 은혜를 보자마자 달려왔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은혜는 56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청담동 타워 팰리스에 사는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속에는 남다른 이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은혜는 대형 증권사의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39의 나이에 본부장까지 오른 능력자였죠.
당시 금융권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승진했고 실적도 월등했죠. 하지만 IMF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은혜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 대상이 되었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회사를 나왔죠. 남편은 대학 교수였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죠. 은혜는 한동안 집에서 칩거하며 지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죠. 나이도 나이지만 여성 고위 임원 출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입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종잣돈 삼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증권사에서 쌓은 15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은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았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했습니다. 첫 해의 수익률 200%를 달성했죠. 3억이 9억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특히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에 주목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성장 기업들에 투자했죠. 5년이 흐르는 동안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9억이 100억이 되었고 100억은 다시 1000억이 되었죠. 은혜는 본격적으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회사였죠.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두었습니다. 직원은 10명 남짓이었지만 모두 금융권 베테랑들이었죠. 펀드는 순식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자하는 기업마다 대박이 났으니까요.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 투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재벌 그룹부터 중견 기업까지 은혜의 펀드에 투자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은혜는 까다로웠습니다.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된 곳에만 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를 받았죠. 현재 은혜가 운용하는 자산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본인 자산만 2천억 원이 넘었죠. 하지만 은혜는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명품도 걸치지 않고 화려한 생활도 하지 않았죠.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족들도 은혜의 성공을 알고 있었지만 밖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학에서 강의했고 아이들도 평범하게 자랐죠. 은혜가 원한 삶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말이죠. 동창회에 나간 것도 5년 만이었습니다. 동창생들의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가 받은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15년 전 명예퇴직 이후 백수로 지낸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죠. 동창생들은 은혜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여자가 이렇게 초라해졌다고 생각했죠. 은혜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다음 주에 있을 투자 심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류들 속에는 낯익은 회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동창생 남편들의 회사였죠. 이미선의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 계열사, 최유리 남편의 성형외과 체인 박혜진, 남편의 로펌, 김소의 남편의 중견기업, 모두 은혜의 펀드에 투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은혜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후 투자 심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동창생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동창회 다음 날부터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미선이 먼저 사진을 올렸죠. 어제 모임 재미있었어. 다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웠어. 사진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은혜만 유독 구석에 조그맣게 나와 있었죠. 최유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좋았어. 근데 은혜는 좀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을까? 박혜진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 요즘 형편이 안 좋은가 봐. 김소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15만 원 계산하는데 카드 여러 번 긁던데 한도 문제였나? 은혜는 단톡방 대화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며칠 후 이미선이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어.
이제 전무야. 축하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유리도 질세라 올렸죠. 우리 병원 분점 하나 더 냈어. 압구정에 오픈했는데 인테리어 봐봐. 고급스러운 병원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박혜진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편이랑 몰디브 왔어. 리조트가 정말 끝내줘. 김소희는 자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큰애가 의대 수석 입학했어. 동창생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죠. 은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자 동창생들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선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혜야, 너 요즘 뭐 해? 집에만 있는 거야? 최유리가 거들었습니다. 재취업은 생각 안 해? 요즘 50대 여성 일자리도 많던데. 박혜진은 비꼬듯 말했습니다. 증권사 다녔으니까 경력이 있잖아.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보지 그래. 김소희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까? 청소나 식당 일 같은 거라도 있으면 연락할게. 모욕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이미선이 중요한 소식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큰 투자 받는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200억 투자한대. 동창생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유리도 흥분해서 글을 올렸죠. 우리 남편 병원도 투자 심사 중이야. 같은 펀드에서 100억 투자 검토 중이래. 박혜진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로펌도 사업 확장 때문에 투자 받기로 했어. 50억 규모래. 김소희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도 그 펀드에 신청했어. 150억 투자 심사 중이래.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네 사람의 남편들이 모두 같은 펀드의 투자 심사를 신청했던 거죠.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펀드네. 그 펀드가 요즘 업계에서 제일 핫하대. 최유리가 물었습니다. 펀드 대표가 여자래. 그것도 우리 또래래. 박혜진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엄청 까다롭대. 투자 심사 통과율이 10%도 안 된대. 김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다 통과했으면 좋겠어. 이번 투자 못 받으면 사업 확장이 어렵대. 동창생들의 대화는 투자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대화를 지켜봤죠. 자신이 바로 그 펀드의 대표라는 사실을 동창생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선이 또 물었습니다. 은혜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답 좀 해봐. 정말 걱정되거든. 최유리도 거들었습니다. 야,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도와줄게. 박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은혜 남편분 과외라도 알아봐 줄까? 우리 애들 과외 선생님 구하는 사람 많거든. 김소희는 더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 격리 사원 뽑는데. 나이는 좀 있지만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미선이 재빨리 답했습니다. 다행이야.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미선의 남편 정태수는 대기업 계열사 전무였습니다. 58세의 그는 이번 투자 유치에 회사 운명이 걸려 있었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었고 투자 유치가 유일한 방법이었죠. 정태수는 여러 투자사를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투자 규모가 작았죠. 그러던 중 소개받은 곳이 바로 은혜의 펀드였습니다. 업계에서 소문난 곳이었죠. 투자 심사는 까다롭지만 한번 투자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심사 서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밤낮 없이 사업계획서를 다듬었죠. 최유리의 남편 강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59세의 성형외과 원장인 그는 병원 체인을 확장하고 싶었죠. 강남에 이어 압구정, 청담동에도 분점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죠. 1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절실했습니다. 강민수도 은혜의 펀드에 투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동료 의사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었죠. 박혜진의 남편 이준호는 로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57세인 그는 사업 다각화를 꿈꿨죠.
법률 자문뿐 아니라 컨설팅 사업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죠. 이준호는 금융권 인맥을 총동원해 투자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에서 은혜의 펀드를 추천했죠. 까다롭지만 검증된 곳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김소희의 남편 박현철은 중견기업 대표였습니다. 58세인 그는 회사 규모를 키우고 싶었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15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철도 은혜의 펀드의 심사를 신청했죠. 우연히도 네 사람은 같은 펀드의 투자 심사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남편은 우연히 펀드 사무실 대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깜짝 놀랐죠. 정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투자 심사 때문에 왔는데 사장님도 그러신가 보네요.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이유로 오셨네요. 이 펀드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박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 곳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네 사람은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표정들이었죠.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펀드 대표 만나보신 분 계세요?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소문으로는 여자 대표라고 들었어요. 이준호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던데 금융권에서 20년 넘게 일했대요. 박현철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여성으로 이런 펀드를 운영하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정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엄청 까다롭다던데 우리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과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떨리네요. 이준호가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박현철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비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신답니다. 네 분 모두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면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었죠. 정태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들끼리도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집사람도 여고 동창 모임 다녀왔는데요. 박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듣고 가족 모임이라도 해야겠어요. 네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만날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였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종 심사 발표일이 다가왔죠. 동창생들의 단톡방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이미선이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남편이 최종 발표 듣는 날이야. 떨려 죽겠어. 최유리가 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침부터 긴장해서 밥도 못 먹더라. 박혜진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더니 벌써 출발했어. 김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날이네. 우리 남편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이미선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응원하러 갈까? 남편들 격려도 해주고. 최유리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결과 나오면 축하해주는 거지. 박혜진이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펀드 사무실이 테헤란로에 있다던데 근처 호텔 라운지로 갈까? 김소희가 찬성했습니다. 좋아. 그럼 10시쯤 그곳에서 만나자. 은혜는 단톡방 대화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동창생들이 자신의 사무실 근처로 온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죠.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죠.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심사 대상 4곳 모두 통과시키시는 거죠?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조건이 훌륭했어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서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10시에 4분 모두 오시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준비는 완료되었고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동창생 4명은 테헤랄로 호텔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이미선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죠. 최유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벌써 왔어? 박혜진도 곧 도착했습니다. 길이 좀 막히더라. 김소희가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다들 있네. 남편들은 몇 시에 끝난대? 이미선이 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10시 반쯤 연락 올 거래. 발표 듣고 바로 전화한대. 최유리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긴장되네. 꼭 투자 받았으면 좋겠어. 박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말로는 거의 확정이래. 사업계획서 평가가 아주 좋았대. 김소희도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자신 있대. 이번에 꼭 된대. 4사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요즘도 연락이 없네. 최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단톡방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박혜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우리는 남편들 투자 이야기로 신나는데 말이야. 김소희가 동조했습니다. 불쌍하긴 해. 혼자 소외감 느낄 것 같아. 이미선이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투자 성공하면 은혜한테도 밥이나 사줄까? 최유리가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도 동창인데 챙겨줘야지. 박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쌍하게 대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자. 김소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척하는 거지. 4사람은 은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했겠다. 최유리가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박혜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야. 우리 남편들 실력이 어디 가겠어. 김소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투자 받으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야. 4사람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들은 조금 있으면 자신들의 남편들이 누구에게 투자를 받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펀드 사무실 회의실에 4명의 남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 강민수, 이준호, 박현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정태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을 뵙는군요. 어떤 분일까요?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처음이라서요. 이준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예의 바르게 해야겠어요. 박현철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죠. 내 남편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은혜의 얼굴을 본 순간 4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강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이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혹시? 박현철은 멍한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펀드의 대표이사 강은혜입니다. 내 남편은 충격에 빠져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은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제 집사람 동창 아니십니까?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고 동창이죠. 강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저희 집사람들 모두 아시는 분이시군요.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에요. 5년 만에 최근에 만났죠. 이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떠올랐죠. 박현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단톡방에서 은혜를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주자던 말들이 생각났죠. 은혜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투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숨을 죽였습니다. 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정태수 전무님 회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매우 탄탄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억 원 전액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혜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 병원 체인도 성장 가능성이 우수합니다. 100억 원 투자 승인되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로펌 역시 훌륭한 계획입니다. 50억 원 투자 확정입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은혜가 말했습니다. 박현철 대표님 회사는 해외 진출 전략이 탁월합니다. 150억 원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박현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분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남편은 기쁨과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투자는 받았지만 회장이 아내들의 동창이라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은혜가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자리니까 편하게 계세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집사람들이 신뢰를 범한 것은 없었습니까?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요. 강민수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은혜는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동창들이니까요. 이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는 편이거든요. 박현철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내 남편은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혜가 회의실을 나간 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4명의 동창생들에게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들이었죠. 이미선이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좀 보러 와줄래? 이미선이 답했습니다. 나 지금 테헤란로 호텔 라운지에 있어. 애들이랑 같이. 정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최유리도 남편 강민수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투자 받았어? 강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받았어. 근데 당신 지금 혼자야? 최유리가 답했습니다. 아니 동창들이랑 같이 있어. 왜?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박혜진도 남편 이준호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소희의 남편 박현철도 마찬가지였죠. 4명의 남편들이 모두 라운지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선이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로 온대. 최유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투자 받았나 봐. 박혜진이 흥분했습니다. 우리도. 다들 성공한 것 같아. 김소희가 환호했습니다. 대박이야. 다 같이 축하해야겠어. 4사람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10분 후 4명의 남편들이 나란히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이미선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투자 받은 거 맞지? 정태수는 아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최유리도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어?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투자는 받았어. 근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박혜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표정이 그래? 이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강은혜라는 동창 있지? 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백수 은혜 말하는 거야? 김소희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박현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펀드 회장이야. 순간 4명의 동창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받은 펀드 회장이 당신 동창 강은혜 씨야. 최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은혜가 백수인데.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수가 아니야. 5천억 원 규모 펀드 대표이사야. 박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준호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봤어. 틀림없어. 김소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말들을. 박현철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을 거야. 내 동창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는 받은 거야?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회사 모두 투자 승인됐어. 최유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럼 은혜가 우리 남편들한테 투자를 해준 거야?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래. 사업계획 평가에서 전액 승인해 주셨어. 박혜진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무리하게 굴었는데. 이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김소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들 생각하면 창피해서 어떡해. 박현철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일단 진정해. 정태수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이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 최유리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김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남편들 살려준 건데 말이야. 그때 이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에게서 온 문자였죠. 얘들아, 시간 되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저녁 대접하고 싶어. 주소 보낼게. 내 동창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4명의 동창생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왔어? 어서 앉아. 이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최유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 박혜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소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은혜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앉아. 내 동창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하려고 자리 마련했어. 이미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우리가 했어. 은혜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명예퇴직하고 나서 나도 한동안 힘들었어. 재취업도 안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했지. 최유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은혜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퇴직금으로 투자를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점점 불어났고 지금의 펀드를 만들게 됐어. 박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는 전혀 몰랐어. 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조용히 내 일만 하고 싶었어. 김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동창회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은혜가 답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부자는 티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미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티만 냈네. 부끄러워. 은혜가 위로했습니다. 너희들도 다 훌륭해. 남편분들 사업도 잘하시고 가정도 화목하잖아. 최유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박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편들한테 투자를 해준 거야? 은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성이 좋았으니까. 나는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하는 편이야. 김소희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네. 우리는 멀었어. 은혜가 음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
우리 오늘부터 진짜 친구로 지내. 이미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혜야. 내가 이렇게 대인배일 줄 몰랐어. 최유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같았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야. 박혜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혜한테 많이 배워야겠어. 김소희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게. 은혜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건배할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 동창생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5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야, 우리 남편들 사업 잘 될까? 은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투자한 곳은 다 성공해. 최유리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해. 박혜진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은혜야. 김소희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 그게 최고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최유리가 동의했습니다. 나도.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됐어. 박혜진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김소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조용히 빛나는 거네. 은혜는 내 동창생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주는구나. 조급하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거칠해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말이죠. 진정한 성공은 스스로 알아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은혜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동창생들과는 진짜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15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은혜는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